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 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아니 요즘 있잖아요. 네. 2월인데도 되게 춥잖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3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봄이 올 거라고 생각을 네. 하지만 3월도 여전히 춥거든요. 네. 시간을 조금 돌려가지고 1919년 3월 1일 네. 그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그때도 참 많이 추웠을 텐데. 그렇겠죠. 네. 예, 근데 어째요 그렇게 손에 손 뭐 태극기를 들고 밖으로 나오셨는지. 네. 그런 분들 덕분에 또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생뚱맞게 왜 이 얘기를 시작하느냐. 네.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죠. 네. 그 3.1 운동 때 그 관여했던 외국인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또 수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고자 저희가 3.1 운동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가고 바로 며칠 있다가가 3.1절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3.1 운동으로 배웠는데 사실은 3.1 혁명이라고 해야지 맞는 얘기래요.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그렇게 호칭을 좀 바꿔서 하는 운동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3.1 혁명. 예. 사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외국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네. 특히 이제 직군으로 따지면 선교사라든지 네. 의사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수의사도 네.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이게 윌리엄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네. 사실 이분도 수의사긴 했지만 당시에는 좀 어떻게 의사, 수의사 이런 구분이 명확하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이분이 처음에 수의사긴 하지만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그 연대 세브란스 의전에서 교수로 초빙을 해서 들어오게 됐거든요. 1916년에. 그렇게 해서 한국 땅을 밟았는데 1919년에 3.1 독립운동이 열릴 때 이분이 그거를 막 사진을 찍어서 해외에 알리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해서 우리가 흔히 민족대표 33인이라고 불리는데 이분까지 플러스해서 민족대표 34인으로 불리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애국지사 묘지에 네. 같이 안장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문화훈장, 건국 공로훈장까지 받았고 지금은 국립현충원에 이제 외국인으로 유일하게 묻혀 계신 분이죠. 아마 이제 의대에서 교표를 잡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의사겠거니라고 네.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수의사였다면은 수의계에서 조금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위클립의 주제로 이걸 잡은 이유가 사실은 저도 수의사였지만 이분이 누군지 대충은 알았지만 자세하게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수의대 안에는 이분을 기리고자 하는 기념관도 있거든요. 스코필드 홀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항상 거기서 시험을 보고 뭐 세미나도 듣고 했지만 이분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왜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또 교수님으로 재직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정도만 알고 독립운동에 좀 기여했던 분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번에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신 지 딱 100년이 되는 해거든요. 네. 1916년에 들어오셨죠. 그렇죠. 예. 1916년 11월 달 정도에 들어오셨는데 올해가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원래 이분을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있기는 있어요. 호랑이 스코필드 기념사업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올해 특별히 추가적으로 스코필드 박사 내한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바로 녹화일 기준 어제 정식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10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식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그래서 더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주제를 스코필드 박사님으로 잡았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잊으면 안 되는 많은 우리 이제 선조들 또 선배님들 이 땅을 또 지켜주신 많은 애국지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만 이제 사실 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럼요. 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잊지 못해서 다시 돌아오신 그렇죠. 케이스잖아요. 예. 대단하신 분인 게 아까 선교사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사실은 많은 선교사분들이 그때 들어와 있었고 많은 의학자분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분만큼 적극적으로 하신 분은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00주년 기념사업회 얘기를 빌면 수의사 출신으로서 또 선교사 출신으로서 이분만큼 문제의식을 갖고 뭐랄까 입을 닫지 않고 알리려고 노력하신 분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더 대단하다. 왜냐하면 흔히 이제 과학자, 이과 쪽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더 덜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분의 업적을 기려야 되고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민족과 함께 또 많은 그 굴곡을
같이 겪으셨어요. 우리나라의 네. 근현대사 굴곡을.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독립운동에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뭐 우리나라의 민주화라든지 또는 정치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이 독립운동을 돕고 그다음에 독립운동에 이제 일제가 열이 받아서 제암리에서 이제 양민 학살을 했잖아요. 네. 그 현장 그 학살 소식을 듣고 그분이 수원에 계시다가 이분이 소아마비를 앓고 계신 분인데 자전거를 타고 100리 정도 되는 그 화성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또 취재하고 그거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해외에 또 알리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제로부터 압박을 받았죠. 살해 위협도 받고 결국엔 추방을 당해서 1920년에 추방을 당했는데요. 이분이 1958년에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기여 활동을 하시고 나는 한국에서 이제 묻히고 싶다. 그래서 197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현충원에 이제 안장이 되신 거죠. 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으셨기 네. 때문에 이분이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셨고 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공부 한번- 굉장히 열심히 해 오셨네요. 네, 별 그렇지 않은데 일단은 우리가 3.1 운동할 때 그 보는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여러 개의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저도 이 사진 했던 게 바로 스코필드 박사님이 찍으신 사진이더라고요. 그런 사진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해외에 알리는데 일본에도 알린 거예요. 일본의 어떤 잡지사 뭐 아동 또 무슨 책 만드는 곳 이런 곳에다가 보내면서 일본 너네가 한국에서 지금 강점을 하면서 뭐 경제 발전을 돕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거 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일본에까지 알렸다는 게 사실은 의미 있는 일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마비를 겪으면서까지 자전거를 타고 그런 학살 현장에 가서 그런 걸 또 알리고 네. 그런 노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하는 정말 위대한 우리 네. 독립운동가 분들하고 또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예. 유관순 열사님이 독립운동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셨는데 뭐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유관순 열사님을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 당시 리더격이었죠. 그런 분들도 직접 찾아가서 위로까지 하셨던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어윤희 선생이라든지 이해주 선생이라든지 맞습니다. 김마리아 선생님까지 예, 정말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형무소 내에서 지금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라는 식으로 맞습니다.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면으로 다 신경을 그러니까요. 쓰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또 공부를 뒷바라지해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100주년 기념사업회 의장을 바로 정운찬 전 총리가 맡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의장을 맡게 된 계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무총리. 네, 전 예. 국무총리시죠. 서울대 이제 총장도 하셨었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13살일 때 정운찬 전 총리님이 1960년대 이제 그때 스코필드 박사님을 만나셨대요. 그리고 스코필드 박사님이 197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0년간 함께한 거죠. 근데 이제 정운찬 그 전 총장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가난하셨대요. 중학교 때까지. 그래가지고 막 학비를 낼 형편도 없어서 이제 학교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연히 스코필드 박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스코필드 박사님이 학비도 대주시고 생활비도 주시고 하면서 이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이분이 또 선교사였잖아요. 기독교. 그래서 그런 자기들이 돕고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성경학교 같은 걸 좀 열었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이제 기독교도 접하게 하고 여러 가지 강의도 해주고. 근데 이분이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 정운찬 총장님 얘기에 따르면 굉장히 재밌고 익살스러우신 분인데 성경학교에 지각을 하면 한국말로 핑계대지 마시오 이러면서 또 꾸짖었대요. 그러니까 또 독할 때는 또 독하게 뭐 이런 분이었나 봐요. 근데 이분의 이제 한국 이름이 또 있어요. 네. 석호필이라고 있거든요. 아니 그 얼마 전에 네. 그 뭐 미국 드라마 네. 때문에 그 석호필이 아니라 이분이 석호필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프리즌 예. 브레이크가 아니고요. 예. 그것도 스코필드여서 석호필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먼저 석호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진짜 석호필이시더라고요. 석호필입니다. 이분에 관련된 책들도 이 석호필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석호필이라는 이름을 본인이 직접 지으신 거잖아요. 스코필드 박사님께서.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자가 이제 돌석자 그리고 호랑이 호자, 돌필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뜻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 뜻. 네, 그러니까 돌석자는 돌처럼 굳은 의지, 음. 호랑이 호자는 호랑이처럼 강인하고 엄격한 거.
그리고 필자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한국인을 호랑이와 같은 의지로 내가 돕겠다. 그래서 석고필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운찬 그 전 총장님한테도 약자에게는 비둘기 같은 자유로움으로 대해야 되고 강자에게는 호랑이 같은 엄격함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이제 1960년에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돌아가셨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된 뒤에 이제 다시 오신 건데, 근데 60년대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는 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셨대요. 한국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눈꼽만큼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걸 안타까워하시면서 정운찬 총장님한테 경제학 공부를 해서 그런 거에 기여를 해라. 그래서 경제학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도 스코필드 박사님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뭐 동방성장 연구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하게 된 계기도 뭐 이분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960년대에 하신 말씀인데 왜 우리나라는 와닿죠. 그때랑 지금이랑 네. 달라진 게 없나요? 예, 이건 누구 탓인가요? 예, 스코필드 박사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되게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아까 기념사업회 네.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빨리 우리가 사실은 기억하고 그리고 조금 더 기리는 사업을 빨리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네.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그 서울대 수의대 이제 김재호 학장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 대사도 적극 돕겠다고 해서 같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이분이 그 캐나다의 겔프대라는 데를 나왔거든요. 거기 수의과대 학장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연대 세브란스에서 처음에 초대했잖아요. 연세대 의료원장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제암리 사건이 있었던 화성시의 화성시장님, 최인석 화성시장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제암리에다가 스코필드 박사님 동상을 또 설치했거든요. 화성시도 같이 함께하고 있고, 또 국가보훈처, 또 독립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도 당연히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멤버 기념사업회가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됐고, 기념사업회가 굉장히 많은 일을 올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출범식을 가졌고, 그 우리 수의사들도 사실 스코필드 박사님을 잘 몰랐지만 젊은 학생들도 이분들을 잘 몰라요. 초중고 학생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스코필드 박사님의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또 이게 만화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재밌게.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읽어보셨어요? 그럼요. 진짜요? 네. 저는 사실 여기 병원 처음 왔을 때 이 책을 제일 먼저 선물 받았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네. 정말 읽기 쉽게, 알기 쉽게뿐만 아니라 이 스콜필드 박사님이 한국에서 함께하신 기간 동안 네.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많았던 때라서 그런지 네. 그런 역사적 사실, 근현대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런 역사도 같이 알 수 있어서 이 책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코필드 박사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사까지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이 책을 읽고 학생들이 독후감을 써서 시상을 해주는 그 독후감 지금 공모전을 3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3일 만세운동 97주년 기획 세미나를 쭉 개최할 예정이고, 또 스코필드 박사님 토크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정운찬 의장님이랑 또 이 김재현 사무총장님이라고 이걸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두 분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토크 콘서트를 또 쭉 열고 계시고, 뭐 이런 뭐 너무 많은 일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왜 스코필드 박사님께서 어윤희 선생을 그 여자감방 8호실에서 만나고 롤실에서 나서 만나셨죠? 그분의 삶에 되게 감동을 받아서 네. 이렇게 쓰셨던 책이 있잖아요. 그 출간이 그 당시에 좀 못 됐었거든요. 네. 안 됐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네. 스코필드 박사님이 되게 다양한 그런 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Unquenchable Fire라는 그런 원고인데요. 이게 총 298페이지짜리 원고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를 계속해서 출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출간을 지금까지 못한 거죠. 이게 참 아쉬워요. 네, 아쉽죠. 그래서 사실은 스코필드 박사님이 이 원고를 쓰신 건 1919년인데 캐나다에 계셨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오셨잖아요. 58년에. 그때부터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다 출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 출간 약속을 받았다가 출간을 결국 어떤 뭐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여하신 분의 이런 원고 하나 책으로 출간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00주년 기념사업에서 이 책을 꼭 출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1970년에 이 원고의 원본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네. 예, 사라져 버렸군요. 그래서 이 기념 사업에서 수소문 끝에 그 298페이지 중에 15장 22쪽 원문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제 출범식에서 최초로 이걸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꽃 이제 15장을 공개했는데, 이제 이 기념 사업의 최종 목표는 3년 뒤면 이제 1919년에서 100년이 지난 3.1운동이 100주년이 되잖아요. 네. 그때까지 이 나머지 원본을 다 찾아서 이거를 한국과 영문으로 만들어서 발간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진들뿐만 아니라 그 생생한 현장들, 이야기들, 사실 우리가 어쩌면은 알지 못했던, 또는 그 사실 외국인의 눈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그런 내용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니까 꼭 원고가 다 찾아져서 저는 책으로 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또 3년짜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그 이제 꺼지지 않는 불꽃을 찾아서 출간하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이제 스케일이 큰데요. 우리 암살 같은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 영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계속 알려줘야지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렇죠. 네. 그 명대사를 낳았던 그 암살 같이 이 스코필드 박사님을 좀 주인공으로 한, 또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영화를 3.1운동 100주년 기념이 되는 1919년까지 만들어서 개봉하는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스코필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구체화가 돼서 몇 분이 벌써 출원을 하셨고, 또 스코필드 박사님의 어떤 그 꿈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 3.1운동을 기념하는 3.1회관을 건립하는 거였대요. 3.1회관 건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3.1운동을 기념하는 어떤 기념물 같은 거. 그 김재현 이 총장님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왜 에펠탑이나 자유의 여신상 같은 그런 큰 기념물이 없냐. 그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스코필드 박사님의 뜻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념물을 또 2019년까지 설립하자, 이런 계획까지 큰 스케일, 큰 계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의미가 좋았던 거는 국가보훈처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을 쭉 하거든요. 근데 올해 3월, 그러니까 3.1운동 97주년 기념 올해 3월 독립운동가로 또 스코필드 박사님이 선정이 되셔가지고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네. 스코필드 박사님께서 워낙 그 3.1 운동에 대해서 인상이 깊으셨는지 사시는 동안 계속해서 그 3.1 운동 정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근데 정작 기억해야 되는 우리들은 많이 잊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스코필드 박사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좀 잊고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깨우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3.1 혁명이라는 것이, 3.1 운동이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 좀 늘 고민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혹시 이걸 시청하고 있는 수의사나 수의대 학생분들이 있다면 이분이 수의사였다는 걸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 실무본부 본부장을 맡고 계신 분이 이제 서울대 수의대 이한 교수님인데, 이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이한 교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수의사는 특수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의학과 동물 분야에서만 일하면 내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코필드 박사님은 내가 처한 사회 문제를 모른 척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수의사들이 이를 본받아 관점을 좀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동물을 위해서 일하는 전문가지만 결국 사람도 동물이고, 동물을 행복하게 하려면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의사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 숙명을 가진 직종인 것 같다. 우리가 관점과 비전을 넓히는데 스코필드 박사님을 하나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의사야말로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은 직업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좀 약간, 저도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사회 문제를 좀 돌아보고 있나, 그리고 스코필드 박사님처럼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나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수의사였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고 본받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코필 박사님께서요, 그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던 그 힘든 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이나 영국처럼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와 같은 위대한 인격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곳이 바로 한국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우린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네. 예. 거의 100년 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립의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